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나는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며 검사는 중립성을 지키며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에선 문재인 탄핵과 문재인 지지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 2위를 엎치락뒤치락 차지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을 두고 온라인 여론 실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 사건 일체를 서울 남부지검으로 넘기라고 지휘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가 헌재에 접수됐습니다. 심판 청구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9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타투와 문신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그동안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해 규제하는 법령 조항에 대해 모두 5번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5차례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헌재의 6번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가 제출됐습니다. 문신 잔혹사 장한지 기자가 해당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입니다. 의료법 제27조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면은 청구서입니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및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병과받게 되는 문신 규제와 처벌에 대한 근거 조항이 되는 법률입니다. 이에 청구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도 문신 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청구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대부분의 문신을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에 대해 관리 감독은 뒤로 한 채 범법자로 처벌하기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청구서는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크게 3범주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법 해당 조항이 적시하고 있는 의료행위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명확성의 원칙은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따라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 문신사들의 소송 대리인은 의료행위가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개념으로 이루어졌거나 그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료행위 개념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소송 대리인의 설명입니다. 쉽게 말해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해서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는 것은 의료행위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데다 광범위해 문신사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징역 2년 이상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영 시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병원이 아니라 일반 시술소에서. 지금 우리 범죄 구성 요건을 정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죠. 그때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문신사에 대한 처벌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가벼운 눈썹 문신 등 반드시 의료인이 수행해야 할 필요가 없는 행위까지 전부 의료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문신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 번이라도 문신이나 타투를 받은 사람은 1,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의료인들이 전부 문신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연적으로 문신사들이 문신 시술을 담당하게 됐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징역 2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건 도저히 수인하기 어려운 기본권 제한이라는 주장입니다. 문신사 하시는 분들 그냥 생계형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처벌 규정 때문에 법원도 사실 이게 의료행위가 안 된다고,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이 과하잖아요. 2년 이상이니까. 마지막으로 문신 시술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가 할 일을 다하지 않은 진정 입법 보자기로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입법 보자기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문신을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법으로 정해주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데 관련 법을 제정하지 않고 무작정 처벌만 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입니다. 문신기술이 발달하지 그때 시점에 대법원이 문신 행위는 의료행위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40년이 지났군요, 거의. 문신사 자격증을 별도 더 가지고 문신사를 합법적으로 의사면허가 없어도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입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에 기초해 지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청구된 문신 시술 행위 처벌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신 시술 행위는 법률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로서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 고유의 권한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더 이상 수십 년 전 기준과 잣대로 문신이나 타투를 바라보지 말고 변화하고 발전한 사회 현실에 맞게 문신을 합법화해달라는 것이 문신사들의 요구입니다. 우리 문신사법이 제정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 보건과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문신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지금 저희는 범법자로 만드는 이 상태를 개선하고 입법 보좌기 사유를 포함한 문신 처벌 조항에 대한 6번째 헌법 소원 심판 청구. 문신사와 타투이스트 35만 명 시대 그리고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눈썹 문신을 포함해 한 번 이상 문신이나 타투 경험이 있는 이 시대에 헌재가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검색어로 보는 법조 뉴스. 오늘은 문재인 탄핵, 문재인 지지 두 키워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포털사이트 검색어 1, 2위는 문재인이 장악했습니다. 문재인 탄핵과 문재인 지지, 극과 극의 두 검색어가 엎치락뒤치락 1, 2위를 차지하며 말 그대로 실검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온라인 여론이 극과 극으로 나눠 새 대결을 벌인 겁니다. 포털 사이트에 문재인 탄핵이라는 검색어가 등장한 건 조국 장관 임명 소식이 전해진 어제 낮 12시 45분쯤으로 19위부터 시작한 문재인 탄핵 검색어는 10일 새벽 1시쯤부터 결국 1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재인 지지 검색어를 집중적으로 밀며 문재인 탄핵 검색어에 맞불을 놓은 겁니다. 포털이 분석한 연령대별 급상승 검색어입니다. 20대와 50대는 문재인 탄핵이, 30, 40대는 문재인 지지가 각각 급상승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딸 대입과 의전원 입학 등과 관련해 부모와 자식 세대로 직접 당사자랄 수 있는 20대와 50대는 조국 장관 임명에 부정적 인식을, 대입과 아직 직접 상관이 적은 30, 40대는 상대적으로 조국 장관 임명에 우호적이라는 게 여론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사이 실검 전쟁의 시작은 조 장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의 동시다발 압수수색이 단행된 지난달 2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쪽에선 조국 힘내세요가, 반대쪽에선 조국 사퇴하세요가 실검에서 엎치락뒤치락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엔 조국 장관 지지자들이 미는 검색어가 일방적으로 검색어 1위를 장악해 나갔습니다. 보고 있다 정치검찰, 근조 한국언론, 한국기자 질문 수준, 정치검찰 아웃, 보고 싶다 청문회, 나경원 자녀 의혹 같은 검색어들이 그것들입니다. 사용량이 적은 새벽 시간대를 집중 공략하는 이른바 올빼미 수법 등 이런 인위적인 실검 순위 부양은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주장을 다수 여론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단시간에 조직적으로 검색어를 밀어 올린다는 점에서 여론 조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사이버 공간은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오가는 공론장입니다. 의사표시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특정 세력이 특정 목적을 위해 검색어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건 건전한 여론 형성이라는 공론장 본래의 취지와 기능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검색어로 보는 법조 뉴스 신세아였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소식이 전해진 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에게 나는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해당 발언은 윤석열 총장이 어제 대검 구내식당에서 간부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나온 말로 알려졌습니다. 나는 정치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며 특히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본인은 정치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지만 이미 본인 스스로 그리고 검찰이 정치에 깊숙이 연계됐음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국 장관 논란과 의혹에 대한 자유한국당 등의 고소고발 사건들은 애초 통상의 절차대로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습니다. 이를 자칭 타칭 검찰 최정예라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재배당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인력을 넘어서는 화력을 조국 가족 수사에 투입했습니다. 30곳 넘는 곳이 압수수색을 당해 이른바 탈탈 털렸고 관련자들 소환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 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단 한 번도 직접 조사하지 않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표창장에 찍힌 날짜 2012년 9월 7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만료가 도래해 부득불 어쩔 수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지만 꼭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그 자체가 범죄긴 하지만 왜 위조했는지, 즉 뭐에 쓰려고 위조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통상 사문서 위조는 동행사라는 혐의와 함께 기소됩니다. 검찰이나 세간의 의심대로 조국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하기 위해 위조했다면 2014년 6월에 원서를 접수한 만큼 공소시효가 2년 가까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한 기소는 임명을 앞두고 조국을 흠집내 낙마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여권의 의심과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인사청문회 말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부인이 기소를 당해 피고인 신분이 돼도 장관에 취임할 거냐는 식으로 집중 질의한 점도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심증을 더욱 굳게 합니다. 무엇보다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앞두고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PC에서 정 교수 본인의 해명에 따르면 본인도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동양대 총장 직인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특정 언론을 통해 단독이라고 보도된 점, 발견의 주체는 당연히 검찰입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수사 자료나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을 윤석열 총장은 뭘로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검찰 수사, 윤 총장 표현대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는 거겠지만 종래엔 그게 다 정치입니다. 비근한 예로 오늘 하루 종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논문 논란을 들어보겠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고등학생이던 2015년 미국에서 열린 세계적 권위 학술회의 때 발표된 간단한 논문 형식의 의공학 포스터 제1저자에 이름을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포스터 교신 저자인 서울대 교수가 평소 친분이 있던 나 원내대표가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연락을 해와서 나 원내대표 아들을 인턴으로 참여시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줬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겁니다. 해당 연구에 등재된 사람들은 모두 서울대 의공학과 소속으로 고교생 연구자는 나 원내대표 아들이 유일합니다. 나 원내대표 아들은 이듬해 예일대 화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얼개만 놓고 보면 조국 장관 딸 의전원 입학 논란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수십 군데 압색해서 먼지 털듯 털지 아예 손도 안 대고 넘어갈지는 온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고 있는 검찰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것 자체가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아무 관심 없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검찰 전체를 놓고 보면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장 검찰은 오늘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
사건 일체를 서울 남부지검으로 넘겨받았습니다. 총 111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절반 넘는 59명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의원직 상실에 5년 이상 피선거권 박탈,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검찰이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의 목줄을 쥐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 검사 출신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의 노림수는 조국 장관 하나를 미끼로 야당 의원들 수십 명을 보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검찰의 노림수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고 야당도 괴멸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직 법무장관을 강제 수사하는 공명정대하다는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도 수사를 하겠다는데 국민들에게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나? 야당 의원들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는 수사시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대로 기소한다. 정경심 교수도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지 않더냐는 게 홍 전 대표의 말입니다. 이처럼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특수수사, 특히 정치권 관련한 수사는 어떤 식으로든 정치와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고 수사 그 자체가 정치가 되기도 합니다. 정치엔 하나도 관심이 없고 검사는 중립성을 지키며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는 뼛속까지 검사라는 윤석열 총장의 선의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 권력은 속성상, 본질상 정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조국 장관이 어제 취임사에서 한 말입니다. 수사라는 이름으로 어떤 통제도 없이 검찰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 그런 검찰 권력을 제도적이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검찰개혁 요체 아닐까 합니다. 큰 틀에서 윤석열 총장이 그런 검찰개혁 방향에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